장례식 날, 저는 검은 양복을 입고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울 자격조차 없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들이면서 엄마를 점점 밀어냈던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마디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진실을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잔뜩 흐린 하늘이 장례식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까만 양복을 입은 채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축축하게 젖은 국화꽃 한 송이를 쥔 채 끝내 삼키지 못한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올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 입에서는 겨우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요. 빗방울 소리만이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아직 엄마와 웃으며 밥을 먹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비좁지만 따뜻한 부엌, 수수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손수 끓인 된장국을 제 앞에 내밀며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우리 아들.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살짝 거칠어진 손등은 세월을 견뎌온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손을 툭툭 쳤습니다. 어릴 적 버릇처럼. 엄마, 또 된장국이야? 나 이제 돈 벌 거야. 고기 사줄게. 엄마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서로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여자를 데리고 엄마 앞에 섰습니다. 미소를 머금은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엄마는 짧은 순간, 아주 짧은 순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그 망설임을 덮었습니다. 그래, 반가워. 그날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한 곳에서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엄마에게 과일을 깎아 드리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부엌일을 도우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도 서툰 손길을 애써 맞춰주려 했습니다. 둘은 웃으며 마주 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깎아준 사과를 아내가 살짝 찡그리며 내려놓던 순간 엄마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작은 표정이 아무렇지 않은 듯 스쳐갔지만 제 가슴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엄마가 손수 끓인 국을 건네주었을 때 아내는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국을 맛본 뒤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 짠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어머니.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다음엔 좀 더 싱겁게 끓일게. 그날 이후로 아내는 은근히 엄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하려 들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몸을 빼거나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조금만 따로 지내면 안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웃고 묵묵히 제 뒤를 따라주던 엄마. 그 엄마를 두고 새 아내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엄마도 혼자 두기 싫어. 아내는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작은 한숨, 무심한 대답, 차가운 눈길. 모든 것이 집 안을 점점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고 밥상에 앉아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CUT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집안을 돌보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엄마 앞에서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아니, 모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결정적인 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엄마가 국을 푸고 있었고 아내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솔직히 말해도 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아내는 눈을 내리깔며 숨을 한 번 깊게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 솔직히 좀 힘들어.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뭐랄까 숨이 막혀. 그 말에 엄마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매일 잔소리 듣는 기분이야. 조금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잔소리라니.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강요한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아내에게는 숨막히는 잔소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혼란이 조금씩 균열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둘이 살면 더 행복할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은 국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양쪽으로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둘 중 누구도 완전히 잡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아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조용히 또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냥 따로 나가고 싶어. 어머니랑 같이 못 살겠어. 그 말은 결정적인 선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갈등 끝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처연한 미소만을 지으며 시읒 T0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는 결정을 강요당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자. 더는 못 참겠어. 그 말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이 왜 그렇게 초라해 보였는지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며칠 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추억들이 먼지처럼 흩날렸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박스를 잡아주고 테이프를 붙여주고 조심스럽게 접시를 싸주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면서도 엄마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미소를 지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야지. 새 출발하는 거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내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짐을 만질 때마다 괜히 신경질을 내거나 숨죽여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든 작은 상처가 엄마의 얼굴을 더욱 초췌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을 다 싸던 마지막 날, 엄마가 부엌 구석에서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어릴 때 제가 입었던 옷에 달린 단추들이 조심스럽게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가지고 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 광경을 보고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우리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길고, 깊게.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웃으려 했습니다. 떠나는 날, 엄마는 현관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을 들고 엄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고개를 돌려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비에 젖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슬퍼 보였던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점점 멀어져 가는 창밖에서 조금씩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엄마가 비를 맞으며 작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집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식지 않은 밥상, 인소파. 엄마는 홀로 그 공간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청소를 하고 찬장을 정리하고 작은 화초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허공 속으로 흩어지는 먼지 같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잣말로 괜찮아, 잘 지내자,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인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엄마의 마음과 몸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곧 심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밤새도록 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득문득 고개를 들어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쓸쓸히 혼자 병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작게 조용히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집안 구석구석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는 낡은 이불을 덮고 기침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에도 엄마는 혼자 버텼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조금 덜 아팠을까요? 엄마는 가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그 이름을 눌러볼까? 하지만 결국 손을 떨며 내려놓았습니다. 귀찮게 하면 안 되지? 바쁜데 방해하면 안 되지? 혼잣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엄마는 더 깊숙이 외로움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겨울밤을 엄마는 홀로 견뎠습니다. 눈은 점점 흐려지고 기침은 점점 거칠어지고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침대에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식을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은 썰렁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도 드물고 꽃다발도 몇 송이뿐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처리하려던 찰나 문제가 터졌습니다. 엄마 명의의 집이 이미 누군가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엄마는 작은 집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새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아내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밤늦게 아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저를 마주했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뭐가? 엄마 집 내 이름으로 넘긴 거 다 알고 있어. 아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알게 뭐야. 어차피 당신도 어머니도 필요 없었잖아. 그 말은 칼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내 가슴을 쨍하게 베어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엄마를 밀어내고 집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계략에 가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비틀거리듯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 작은 어깨, 희미하게 떨리던 그 손짓. 나는 결국 엄마를 버린 거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시간은 잔혹하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파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 그 허전함은 내 숨까지 끊어놓을 듯 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기계음이 귓속을 때렸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엄마의 손길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엄마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쯤 비어있는 약병, 찢어진 벽지, 꺼져버린 전기장판. 엄마는 이런 곳에서 혼자 아팠고 혼자 죽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천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마저도 엄마의 흔적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나는 엄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툰 걸음으로 엄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벌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엄마도, 나를 위한다고 했던 아내도 모두 내 곁을 떠났습니다. 텅 빈 집 안을 메아리처럼 울리는 건 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일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운 그 모습이 잠시나마 내 곁에 머문 것 같았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 나를 버리고 엄마를 짓밟았던 그 여자는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혼한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채 혼자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